바람나서 이혼한 거 아니야? 고급 레스토랑에서 울려 퍼진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20년 전부터 거질하며 괴롭혔던 소영이 다시 나타나 재혼한 미소를 향해 퍼부은 잔혹한 막말들이었죠. 하지만 10분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만하게 굴던 소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결국 무릎을 꿇고 빌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은은한 조명 아래 마주 앉은 두 여자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쪽 여자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적대감이 서려 있었죠. 미소는 조심스럽게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물의 표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맞은편에 앉은 소영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딸 수빈과 소영의 아들 준혁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두 젊은이가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들이 처음 만나는 중요한 날이었죠. 너 미소 맞지? 소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긁어내듯 했죠. 응, 오랜만이네.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 세상 참 좁다. 2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네. 소영이 찬찬히 미소를 훑어봤습니다. 값비싼 핸드백부터 단정한 정장까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많이 변했네. 예전엔 그렇게 초라했는데. 소영의 말에 미소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낡은 옷을 입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던 그 시절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수빈이가 내 딸이라고? 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 딸이야. 미소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 맞다. 너 첫 결혼 후에 이혼했다고 들었어. 바람나서 이혼한 거 아니야? 소영의 직격탄이 레스토랑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았어요. 그런 게 아니야. 미소가 작게 답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죠. 그런 게 아니라니? 그럼 뭐야?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야? 소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눈빛에는 20년 전과 똑같은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은. 수빈이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딸의 마음이 절절했죠. 아, 미안. 수빈아. 하지만 사실이잖아. 내 엄마는 이혼녀고 재혼이지. 소영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혼한 여자가 우리 집안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소영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미소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소영이었어요. 미소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더 큰 모욕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야. 그런데 이혼녀의 딸과 결혼을 하다니. 소영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마치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행동했죠. 정말 이해가 안 돼. 요즘 좋은 집 딸들도 많은데 왜 하필. 소영의 남편도 덩달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의 편을 드는 모습이었어요. 미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수빈이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들 앞에서 자신이 짊어진 과거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빈이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딸의 따뜻한 손길이 미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또 이혼할 가능성은 없고. 소영이 끝까지 모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미소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라고 해봤자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하는 거 아니야? 예전부터 허세가 심했잖아. 소영이 비웃었습니다. 20년 전 미소가 과외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던 모습을 떠올리며 말이죠. 미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딸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신기하다. 20년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넌 평생 우리 같은 삶은 살 수 없을 거라고 했잖아. 소영이 과거를 들먹였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잔혹함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 예언이 맞았네.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우리보다 못하잖아. 미소는 주먹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교차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만두세요. 수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소영이 더욱 거침없이 공격했습니다. 준혁아, 정말 생각해봐.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어도 되겠어? 소영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준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수빈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수빈이를 사랑합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거야? 집안도 중요하고 가문도 중요한 거라고. 소영이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미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2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옛날과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초라하고. 소영의 막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늦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소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소의 기억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봄, 경제학과 강의실에서 처음 소영을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야, 너 과외하는 거지? 소영이 미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맨 소영과 달리 미소는 낡은 책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응, 하고 있어. 미소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미소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받아? 소영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시간당 10,000원. 미소가 작게 답했어요. 10,000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나는 명품 가방 하나가 100만 원인데. 소영이 자신의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미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난 괜찮아. 미소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거지 과외 선생 주제에? 소영의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미소에게 집중됐어요. 미소는 가방을 꽉 껴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미소는 구석진 계단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치볶음밥이 전부였어요. 어머, 이게 뭐야? 김치볶음밥? 소영이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먹는데 넌 계단에서 김치볶음밥을 먹네.
소영이 비웃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과외로 번 돈으로는 김치볶음밥도 사치겠네. 소영의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미소는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야, 그 낡은 옷은 뭐야? 작년에도 똑같은 옷 입었잖아. 소영이 미소의 옷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입고 있던 회색 카디건은 정말로 작년부터 입던 것이었어요. 새 옷을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옷도 제대로 못 사 입는 주제에 대학은 왜 와? 소영이 잔혹하게 물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미소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공부.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아?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평생 우리 같은 삶은 살 수 없을 거야. 태어나는 것부터가 다르잖아. 소영의 예언이 미소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혹한지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가혹했어요. 미소는 그날 밤 기숙사에서 베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왜 가난하게 태어났는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어요. 언젠가 후회하게 해주겠어. 미소가 이불 속에서 혼자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복수심이었지만 그 다짐이 미소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며칠 후 소영은 더욱 노골적으로 미소를 괴롭혔습니다. 야, 거지 과외 선생. 오늘도 김치볶음밥 싸왔어? 소영이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소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너 정말 불쌍하다. 부모님이 뭐 하시길래 딸 학비도 못 내주시는 거야? 소영이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미소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두 분 모두 몸이 좋지 않아서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얘기는 하지 마. 미소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 화내네. 사실이잖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내 잘못은 아니지만. 소영이 더욱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건 평생 안 바뀔 거야. 특히 너 같은 애들은. 소영의 말이 미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로도 소영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미소의 낡은 신발, 싼 가방, 집에서 싸온 도시락까지 모든 것이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오늘은 또 뭘 싸왔나 보자. 소영이 미소의 도시락을 억지로 열어봤습니다. 어머, 계란말이? 이것도 사치네. 소영이 비웃었어요. 미소는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반항해봤자 더 큰 모욕이 돌아올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너 졸업하고 뭐 할 거야? 설마 대기업 들어갈 생각은 안 하겠지? 소영이 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미소가 대답했어요. 좋은 회사? 너 같은 애들 뽑는 좋은 회사는 없을걸? 소영이 단칼에 미소의 꿈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설마 좋은 집 아들과 결혼할 생각은 아니겠지? 소영이 계속해서 미소를 짓밟았어요. 그런 꿈은 접어. 너는 너 수준에 맞는 남자나 만나라. 미소는 그 모든 모욕을 가슴에 담아뒀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졸업식 날 소영이 마지막으로 미소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미소야. 4년 동안 재밌었어. 소영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너는 뭐 열심히 살아봐. 소영이 등을 돌리며 마지막 모욕을 던졌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야.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그 예언이 틀렸다는 것을 소영은 20년 후에야 깨닫게 될 거예요.
졸업 후 미소는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소영의 모욕을 잊기 위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25살이 되던 해 미소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이종훈을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미소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결혼해요. 종훈이 프러포즈했습니다. 미소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들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소는 행복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달콤했어요. 종훈은 미소를 아껴주었고 미소도 살림을 열심히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미소가 종훈에게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종훈이 미소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1년 후 미소가 임신했을 때부터 종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임신했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일이라도 해. 종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요. 입덧도 심하고. 입덧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다른 여자들은 임신해도 일 다 하던데. 종훈의 말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소는 놀랐어요. 결혼 전 따뜻했던 종훈이 맞나 싶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째 미소는 종훈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뭐야? 그냥 직장 동료야. 종훈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동료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미소가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한테 간섭해? 종훈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임신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당신 아내예요. 미소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내면 뭐? 아내라고 남편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는 줄 알아? 종훈이 더욱 거칠게 말했어요. 미소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과 결혼한 그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미소가 울면서 말했어요. 바람? 그냥 친구 만나는 것도 바람이야? 종훈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친구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미소가 따졌어요. 야, 시끄러워. 임신했다고 예민하게 굴지 마. 종훈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미소는 혼자 남아서 울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술에 취해 돌아온 종훈은 더욱 가혹했어요. 내가 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종훈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소가 놀라며 물었어요.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실수였어. 예쁘지도 않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종훈의 말이 미소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미소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랑? 그냥 적당해서 결혼한 거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어. 종훈이 잔혹하게 말했습니다. 미소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임신한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로 종훈의 외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들어와도 미소를 무시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종훈이 수시로 미소를 원망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가 들어요. 미소가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종훈이 책임을 전가했어요. 미소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현실은 너무 잔혹했어요. 출산 당일에도 종훈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혼자서 딸 수빈이를 낳았어요. 전화도 안 왔어요? 간병인이 동정하며 물었습니다. 바쁘나 봐요. 미소가 거짓말로 변명했어요. 실제로는 종훈이 다른 여자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빈이가 태어난 후에도 종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애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조용히 좀 해. 종훈이 갓난아기에게 화를 냈어요. 아직 신생아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미소가 변호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내가 다른 데 가서 키워. 종훈이 매정하게 말했어요. 미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혼해요. 미소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혼? 좋아. 나도 지겨웠어. 종훈이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미소는 갓난아기 수빈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도 마땅치 않았지만 더 이상 그 남자와는 살 수 없었거든요. 엄마가 지켜줄게. 미소가 수빈이에게 속삭였어요. 그렇게 미소의 첫 번째 결혼이 끝났습니다. 상처투성이로 말이죠. 이혼 후 5년간 미소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딸 수빈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야간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낮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고된 생활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 8살 수빈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우리 수빈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미소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소영의 말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대학원 졸업 후 미소는 작은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자본금은 얼마 없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컸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객도 없고 수입도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미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야 돼? 수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집세를 내기 어려웠거든요. 아니야. 엄마가 꼭 성공할 거야. 미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기업에서 마케팅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어요. 미소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미소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완벽한 기획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발표 당일 미소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당당히 발표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만족해했어요. 그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미소의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고 직원도 늘어났어요. 5년 후 미소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김동철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철입니다. 동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미소의 사무실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회사 마케팅 전략을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소는 동철의 첫인상이 좋았어요. 정중하고 신사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저희 회사 브랜드 이미지 개선 작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철이 설명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미소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동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딸이 있어서요. 미소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수빈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이 있으시구나. 그럼 딸과 함께 하시죠. 동철이 이해심 있게 말했습니다. 미소는 놀랐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이가 있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첫 식사 자리에서 동철은 수빈이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수빈이는 뭘 좋아하니? 동철이 상냥하게 물었어요. 그림 그리기요. 수빈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삼촌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다음에 미술관 같이 갈까? 동철이 제안했어요. 수빈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수빈이에게 동철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 후로 세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철은 미소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의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소 씨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완벽해요. 동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했고 딸이 있어요. 미소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이만큼 성공하다니. 동철이 미소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미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1년 후, 동철이 프로포즈했습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수빈이도 제 딸로 생각하겠습니다. 동철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철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네, 좋아요.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번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미소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는 미소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수빈이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동철이 미소와 수빈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소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죠. 소영의 막말이 계속되고 있을 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서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미소가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봤습니다. 동철이었어요.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다고 아침에 미리 얘기했었거든요. 여보, 늦어서 미안해요. 동철이 미소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소 옆자리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저희도 막 시작한 참이에요. 미소가 안도의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동철이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은 갑자기 들어온 남자를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동철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이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아직도 동철이 누군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개할게. 내 남편 김동철이야. 미소가 남편을 소개했어요. 김동철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소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김동철이라고? 소영이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네, 김동철입니다. 동철이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했어요. 소영이 동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모든 것이 기억났어요. 경제신문에서 본 얼굴, TV 뉴스에서 본 인터뷰, 업계 잡지의 표지 인물. 김동철 회장이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재혼녀라고 무시하던 그 여자의 남편이 김동철 회장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동철그룹 김동철 회장님이세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소영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거지 과외선생이라고 모욕했던 미소의 남편이 재계 유명인사라니. 그것도 자신의 남편 회사보다 훨씬 큰 그룹의 회장이라니요. 아, 안녕하세요. 소영이 급히 일어나며 90도로 인사했어요. 방금 전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소영의 남편도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자신들 회사의 몇 배나 되는 대기업 회장을 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편하게 앉으세요. 동철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혹시 제 아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동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소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를 조금. 소영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궁금하네요. 동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소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소를 바람둥이 이혼녀라고 모욕했다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여보. 미소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철의 시선은 여전히 소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아빠한테 얘기해 볼래? 동철이 수빈이에게 물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엄마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수빈이가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상처받는 모습을 그냥 넘길 수 없었거든요. 제가 늦어서 처음부터 듣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철이 소영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소영의 목이 마렸습니다. 김동철 회장 앞에서 자신이 한 말을 반복할 수는 없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대학 동기라서 반가워서 옛날 얘기를 좀. 소영이 변명했어요. 대학 동기시군요. 그럼 친한 사이였나 보네요. 동철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소영이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미소를 일방적으로 괴롭혔지만요. 그런데 왜 제 아내 표정이 이렇게 어두울까요? 친한 친구를 만나서 기뻐해야 하는데. 동철이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김동철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 그게. 소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그만두세요.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철은 상황을 대충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오기 전에 아내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해했습니다. 동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소영은 정확히 알아챘어요.
김동철 회장이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오만하게 굴던 소영이 이제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물잔을 들려고 했지만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소영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건가요? 동철이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제가 말실수를 좀 했나 싶어서요. 소영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말실수요? 어떤 말실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철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소영은 진땀이 났어요. 김동철 회장 앞에서 자신이 한 말들을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희 아들과 수빈 양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소영이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기쁘시다고요? 10분 전에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동철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남편이 아내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소영의 남편이 대신 사과했어요. 무엇을 잘못하셨다는 거죠? 동철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사모님에게 신뢰를 범했습니다. 소영의 남편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어떤 신뢰를 범하셨나요? 동철이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김동철 회장의 압박감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제가 미소에게 과거 일을 들먹이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소영이 결국 인정했어요. 과거 일이라고 하면? 동철이 계속 물었습니다. 이혼 경력을 들먹이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동철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이혼녀라고 모욕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군요. 동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잠깐 정신이 나갔다고요? 그럼 평소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건가요? 동철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소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영의 남편이 간절하게 사과했어요. 용서요? 제가 왜 용서를 해야 하나요? 저희 가족을 모욕한 건 저한테 한 거 아닌가요? 동철이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미소에게 고개를 돌린 소영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미소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소영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미소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제 아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을까요? 동철이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까요? 소영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사과는 진심이 담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사과하시는 건 아니겠죠? 동철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어요. 김동철 회장이라는 걸 모를 때는 모욕했다가 정체를 알고 나서 갑자기 사과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소영이 변명했어요. 그럼 제가 김동철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동철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소영의 남편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준혁이도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동철 회장의 심기를 완전히 건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두세요.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멈출 수 없었어요. 김동철 회장에게 잘못 보이면 아들의 결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소영이 간절하게 빌었어요. 동철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소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집에 갈까요? 미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죠. 동철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소영이 급히 불러 세웠어요. 뭔가 더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동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소영이 절박하게 물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결정하실 일이죠. 동철이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동철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소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상견례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동철 회장에게 보인 자신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보, 어떡하지? 미소 남편이 김동철 회장이었다니. 소영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심하게 했어. 왜 그렇게 말했어?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20년 전에 그렇게 가난했던 애가. 소영이 변명했어요. 20년 전이 지금과 뭔 상관이야?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이 답답해했습니다. 준혁이는 더욱 심각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결혼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엄마, 수빈이한테 사과해야 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너무했어. 소영이 후회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을지 의문이었고 집으로 찾아가기도 부담스러웠어요. 며칠 더 고민하던 소영은 결국 용기를 내어 미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소야, 나야 소영이.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야? 미소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소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미소가 거절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소영이 계속 부탁했어요. 미소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소영의 사과를 받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럼 우리 집으로 와. 미소가 결국 허락했어요. 고마워. 내일 오후에 갈게. 소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소영은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미소의 집을 찾았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20년 전 가난했던 미소가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와. 미소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소영은 미소의 집 내부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비싼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앉아.
미소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미소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는 차를 내오며 들었어요. 그날 내가 한 말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었어. 소영이 계속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랬잖아. 갑자기 왜 이래? 미소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소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시절부터 미소를 괴롭혔거든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남편이 김동철 회장이라서야? 미소가 직선적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미소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 몰랐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소영이 변명했어요. 그럼 남편이 평범한 사람이었어도 사과했을 거야? 미소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해. 미소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소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소영이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야, 제발 용서해줘. 소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미소는 놀랐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거지 과외 선생이라고 모욕했던 소영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 일어나. 미소가 말했어요.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소영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알아. 소영이 울면서 말했어요. 미소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소영의 눈물이 진짜 같았거든요. 나 정말 미쳤었어. 왜 그렇게 너를 괴롭혔는지 모르겠어. 소영이 자책했어요. 미소야, 내가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지? 소영이 계속 울었습니다. 미소도 눈물이 났어요. 20년간 쌓인 상처가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소영아, 그만 울어. 미소가 소영을 일으켜 세웠어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소영아, 우리 이제 그만 아파하자. 미소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두 여자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미소야, 정말 고마워. 소영이 미소를 꽉 안았습니다. 그때 수빈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들 우셨어요? 수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수빈아.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 미소가 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빈이가 소영에게 인사했습니다. 내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할게. 소영이 수빈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동철이 퇴근했을 때 미소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소영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요? 동철이 물었습니다. 네, 무릎까지 꿇으면서요. 미소가 대답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드릴게요. 동철이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미소가 남편에게 고마워했어요. 6개월 후 수빈이와 준혁이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웨딩홀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빈이가 아버지 동철의 팔을 잡고 걸어 들어왔어요. 미소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로 키운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다니. 감동이었어요. 소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반대했던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수빈이 정말 예뻐. 소영이 미소에게 속삭였어요. 준혁이도 잘생겼어. 정말 잘 어울려.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나란히 앉아서 자녀들의 결혼식을 지켜봤어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신랑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할 때 두 어머니도 함께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이에요. 수빈이가 하객들에게 소개했어요. 미소와 소영은 웃었어요.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가족은 조용한 곳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덕분에 우리도 가족이 됐네요. 소영의 남편이 덧붙였어요. 소영은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소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도 행복해 보여.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소영이 감격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수빈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두 할머니는 손주를 보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자 봐. 정말 예뻐. 소영이 신생아를 보며 말했어요. 준혁이 닮았네. 코가 똑같아. 미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 두 할머니는 나란히 앉아서 손주를 돌봤어요. 우리 손주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됐네. 소영이 미소에게 말했어요. 정말 그래. 이 아이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 미소가 대답했습니다. 손주가 울기 시작하자 두 할머니가 함께 달래주었어요. 할머니들이 여기 있잖아. 소영이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들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라렴. 그때 수빈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수빈이가 두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우리가 더 고마워. 소영이 수빈이를 안아주었어요. 엄마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빈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모습이 정말 화목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미소가 소영에게 말했어요. 정말 그래.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동철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변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찾은 것 같아.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미소와 소영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미소야, 우리 진짜 친구처럼 잘 지내자. 소영이 미소에 팔짱을 꼈어요. 엄마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잖아.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야. 미소가 소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여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상처와 오해, 그리고 계급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아이들의 사랑이 어른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킨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가족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